5월 18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광주에서는 5.18 전야제가 열렸습니다. 모든 야당의 의원들이 다 광주로 가고 있습니다. 야당의 의원을 하면서 광주로 안 가면 그건 다시 당선되기 어려울 겁니다. 자,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니 많이 가지고 야단이었습니다. 자, 과거의 아픈 어떤 역사는 그걸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오늘날 되새기고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강요나 압박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서로 간에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성화되어서 용서와 화해도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나라는 용서하는 법도 용서를 구하는 법도 화해를 하는 법도 잘 몰라서 아직까지 노래 한 곡으로 티격태격 중인데, 이 와중에 평화협정으로, 북미 평화협정으로 한반도의 안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무슨 꼴통 보수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저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 다수 서민층, 중산층을 위해서, 빈곤층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가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요, 한국의 대기업이나 재벌, 기득권, 여야 정치권 비판을 누구 못지않게 많이 하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많은 어떤 포기와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지금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들에 대해서 한마디쯤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최대한 공정한 시각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고민 끝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이 나라는요,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5월 19일 저녁 7시 반에 오프 더 톡이라는 제 강연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열립니다.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현장에서 회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제 이 뉴스 브리핑을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웬만하면 구독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널리, 본인도 매일 자주 좀 보시고 널리 좀 보도록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0일이면 저희 뉴스 브리핑이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요, 방송마다 다 출연 정지를 당하고 홧김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다가 이렇게 내 입을 막으려 들면, 그때 당시에 제 입을 막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전 방송사에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음해하는 각종 문건들을 방송사 오너들한테 아주 책을 만들어서 전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저한테 다 전해졌고요. 그 내용도 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총선 출마할까봐, 뭘 할까봐 그걸 막으려고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소주 한잔 하다가 그래, 사무실에 허름한 30만원짜리 카메라 있으니까 그걸로 내일부터 내 책상에 앉아서 찍자. 이름은 황장수 뉴스 브리핑이라 하자. 그러면서 일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중간에 10월 초인가 제가 그때 감기가 심하게 들어가지고요, 고열을 앓고 있어서 한 4일 정도 방송을 못한 것 빼고는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뉴스 브리핑을 해왔습니다. 자,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하는 목적은요, 이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인 이해를 얻거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년 동안 휴일까지 포함해서 계속 방송을 해오는 이유는 이 뉴스 브리핑이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들에게 다 보여져서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가지면서 국민들 전부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좀 깨어나서 싸울 것은 싸우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정치도 좀 세신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몸이 닿는 한은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도 많이 접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도 뭐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자,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좀 봐주시고 주변에도 열심히 보도록 권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이 본다고 저한테 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왕에 방송을 하는 거 많은 분이 봐주시면요. 제 나름대로 이 방송을 하는 보람이나 의미라도 찾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이 거의 갈 때까지 가버렸습니다. 제가 정진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 아마 새로운 자기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면서 친박과 비박 간의 싸움을 유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부지리를 얻거나 이의제의를 하고 있는가, 이런 뉘앙스로 방송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친박의 20명이 그저께 기자회견을 한 부분은 단순히 이 무슨 뭐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친박이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걸 피력하기 위해서 짜고 치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정진석의 비대위 위원 임명이나 혁신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그 상임정국위원회가 열려서 혁신위에 정권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을 심의해서 그걸 올리면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혁신위원장을 가결시켜서 끝내려고 했는데요. 상임정국위원회라는 것은 이 숫자가 52명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전국위원 중에서도 좀 높은 급들만 모여서 상임정국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아주 다선 고위 간부급 의원들만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전국위원회라는 것은 새누리당의 사실상 최고 의결기구로서, 전당대회를 빼놓고는요, 최고 의결기구로서 전당대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또 이 각 단체장들, 그리고 국회의원은 아니지만은 원외 당협위원장들, 그래서 새누리당 전국위원은 한 700~800명 될 건데 가반수에 훨씬 미달 때는 300명이 모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국위원회도 무산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상임전국위원회가 무산돼 버리면 전국위원회도 사실 의미가 없었던 거죠.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미래경영연구소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자, 어제 이 정진석 원내대표 등은 참가를 하라고 독려하는 전화를 갖다가 많이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들은 비대위원회 인선이 잘못됐으니까 새로 해라. 그리고 밀어붙일 때는 부결 사태를 배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재검토가 어렵다. 일단 가결시켜 놓고 비대위원을 추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박은 도저히 비대위원이나 혁신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끼어있다. 정진석 측은 추천하라고 할 때는 침묵하더니만 왜 뒤늦게 시비를 거느냐, 이러는데요. 어쨌거나 어제 친박의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등 핵심들도 불참했고 조직적으로 이 어제 모임에 불참하라고 하는 사발 통문이 돌아서 친박이라고 자체되는 사람들은 오지 않아 버렸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새누리당의 비대위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공식적인 새누리당의 대외적으로 나가는 서류에는 원유철 대표의 전 원내대표의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국회의원 임기가 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새로 당선된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실상 이 임시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것이지 정확한 원내대표가 아닙니다. 원내대표는 현직 의원이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5월 29일까지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지위는
공식적으로 서류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를 조기 출범시켜서 어제 비대위가 가결됐으면 비대위원장으로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당을 대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제 비대위가 가결되지 않아서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이제 비대위원도 없습니다. 당의 혁신위원회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당을 책임질 자기 이름을 내걸 수 있는 사람은 새누리당에 없는, 새누리당은 당이 지도부가 붕괴되고 마비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친박들은 다시 비대위원들을 뽑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왜 이렇게 한 걸까요? 뻔하죠. 자, 정진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당선이 될 때, 또 더 나아가서 비대위원을 겸임하기로 했을 때는 친박의 입장을 존중하고 말을 듣겠다라는 듯이 그렇게 비춰져서 친박들이 열심히 나서서 친박의 원내대표 후보 유기준을 탈락시키고 고작 7표 났지 않습니까? 정진석한테 표를 다 몰아줬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이 해동까지 마련하면서 3당 해동을 마련하면서 마치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반영하는 듯이 보였고요. 제가 어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를 밀기로 당청 간에 마치 협의가 된 듯이 했는데, 친박들이 그저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뭔가가, 정진석이 청와대하고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당내 친박들과의 관계에서는 조율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차라리 비박의 비대위원이나 핵심위원장을 통해서 8월 전당대회에서 최경환 등 친박의 지도부가 들어서지 못하게 날려버리려는 것이고, 비박과 친박 간의 싸움을 붙여서 둘 다 아주 그냥 지리멸렬한 상태로 만들면서 본인이 향후 이 당이나 또 대권 창출에 좀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친박들은 어제 불참을 통해서 정진석 지도부를 사실상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어제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즉각 사퇴했고요. 이제 새누리당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걸 누가 수습하겠다고 또 나설 것인지. 총선 직후에 김무성 지도부가 총선 다음날 패배 책임진다면서 집에 가버려서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지도부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원유철 혼자 남아서 있다가, 그것도 원유철이 오래 하는 꼴을 못 봐서 또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정진석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정진석의 상태는 그때 원유철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못해져 버렸습니다. 자, 원유철은 비대위원장을 자처했지만은 제대로 비대위원장을 해보지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정진석은 친박과 비박 사이에 처음에는 친박의 지지를 얻고 됐는데, 그리고 되고 난 뒤에 본인이 비대위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뭘 끌고 가보고 싶어서 그랬는지 또 친박을 치려고 한다라는 의심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친박이 보이콧했습니다. 그래서 정진석도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실상 당무를 끌고 가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많은 신문들은 사설에서 집권 여당의 전례 없는 혼돈을 보면서 쇄신 첫 발도 못 뛴 채 난장판 되어버렸는데, 그냥 집권 여당 갈라서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친박의 쿠데타로 정진석호가 붕괴 위기에 이르렀다. 친박이 여당을 내사 상태로 만들었다. 돛도 닷도 이런 여당은 도로 친박당 될 때 두동강이 날 수도 있다. 정두원은 정당이 아니라 패거리다. 정진석 측은 친박 자폭 테러로 당을 공중분해했다. 김용태는 그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자, 김용태는 또 새누리당 정당민주주의는 죽었다. 비박 양아치도 이렇게는 안 한다. 친박 당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야 된다. 친박 비박계의 내부 총질 묵과 못한다. 자, 제가 새누리당을 많이 비판을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에 치어리든지 알바인지 하시는 분들은 황장수가 요즘 입만 열면 새누리당 간다. 자, 제가 이 짓을 하는데 안 가게 됐습니까?
이것들은 사람들이 아닌 것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친박이고 비박이고.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새누리당은 답이 없으니까 너희들끼리는 수습이 안 되니까 외부에서 그야말로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개혁과 쇄신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한 연말까지 6개월 이상을 당을 맡아서 왜 졌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백서에 담고 지지기에 만드는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새누리당의 당분간 전면 일선에 못 나오게 하거나 정계 은퇴를 시켜야 되고 그런 다음에 당의 계파를 해체하고 더 나아가서 당의 노선과 진로, 비전을 새로 만들고 지금 당이 지나치게 기득권 지향, 대기업 지향으로 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상류층 지향으로 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중도로 방향을 클릭을 옮겨야 된다. 이 중도로 옮기는 게 아니라요. 엄밀하게 말하면 국민의 다수를 위한 방향으로 당의 진로를 바꿔야 되지. 이대로 새누리당의 노선을 갖고 가면 대선은 100% 진다. 그리고 새로운 대선 후보를 뽑기 전에 당의 내부의 공천 절차, 그 다음에 당원들 정리, 그리고 대선 후보를 뽑는 절차 등도 다 정비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되지 않으면 새누리당은 희망이 없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하고 방송에서 토론하던 한 사람은 아주 핏대를 올리면서 저보고 말도 안 되는 공허한 헛소리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허한 헛소리입니까? 그래 빨리 이렇게 해보고 후딱 만들어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말을 하던 그 사람이 한 대로 해서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습니까? 당내 사정을 잘 아는 그 패널은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친박 비박 정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겹고 한매를 느낍니다. 근데 보수 진영의 일부 애국 시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친박 비박에 줄을 서가지고요. 하나는 친박 빨기 바쁘고 하나는 비박 빨기 바쁩니다. 당신들은 애국 시민들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알바에 불과한 겁니다. 보수를 자처하는요 애국 시민들이요 이 꼬라지를 하는 인간들을 비판을 해야지 이거를 갖다가 빨고 그 둘 중에 하나 편을 들면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들은 영원히 그렇게 노예로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새누리당요 이래갖고 이제 또 합의 본다고 물밑으로 또 당의 중진들이 원로들이 나서서 합의파가 정진석이 비대위원을 새로 임명하고 그리고 혁신위원장을 또 새로 임명해가 숫자 서로 대충 5대5 맞춰가 혁신위원장을 허물허물한 사람 하나 앉히고 이렇게 하면 또 통과시킬 겁니까? 거의 지금 정당이 아프리카에 있는 정당도 이렇게 운영하는지 의문입니다. 자, 제가 어제 가졌던 질문이요. 정진석은 비대위원을 임명하는데 혁신위원장을 임명하는데 청와대하고 연락도 안 했는가? 근데 친박들이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저러는가 했는데 하는 의문을 가졌는데 오늘 벌어지는 일을 보면 정진석은 전혀 조율을 하지 않은 채 자기 사람을 임명을 해서 친박들이 쿠데타를 하는데 청와대하고 조율되지 않은 채 쿠데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정무수석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정무수석의 핵심적인 역할이 청와대 대통령의 뜻을 당에 전달하고 야당 상대하는 건 두 번째 이야기죠. 저거 당부터 상대해서 정리하고 통제하고 수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무수석이 당의 비대위원 임명하고 당의 혁신위원장 임명하는 부분도 제대로 의사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왜 처음에 친박이 통제가 되지 않는 정진석을 원내대표로 밀었습니까? 유기준이 하겠다고 할 때 그냥 유기준 밀어주지요. 유기준도 원내대표 친박이 차지하고 그러면 당대표를 또 친박이 책임하기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유기준은 7표 저가 집에 보내버리고 정진석을 밀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이 또 찍혀버린 겁니까?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친박이 누구 뭘 할 사람 없잖아요. 비박이 나경원이 밀었고 친박이
정진석이 밀은 거는 100% 아닙니까? 정진석이 뭔 당에 기반이 있고 저 양반이 뭐 성격이 두루두루 원만하고 넓어서 갑자기 뭐 당을 떠나 있다가 와서 원내대표가 됩니까? 친박이 밀었으니까 원내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겉으로 비박으로 분류됐지만은 물밑에서 뭔 조율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뭐 당청도 다 충청도로 이렇게 바꾸면서 뭐 할 듯 없이 이래놓고는 순식간에 조율되지 않고 독선적으로 정진석이 뒤통수를 때리는 배신을 해서 이제 또 쫓아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게요. 믿지 않으면 쓰지를 말고 믿으면 써야지요. 그런데 원내대표를 시킬 때는 믿었는데 며칠 만에 배신을 때린 겁니까? 깡패들도요. 일 하나 시켜놓으면 1년은 갑니다. 진짜 양아치보다 못한 집단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친박하고 정진석은 무슨 계산으로 거래를 낸 거고 무슨 계산으로 파토가 난 겁니까? 참 기가 찬 집단들입니다. 이 논평할 가치도 없고요. 그냥 깨끗하게 친박당 비박당으로 갈라서세요. 어차피 절반도 안 되고 어차피 이당이고 제가 갈라서라고 총선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황장수 갈라서고 나면 지 자리 챙기려고 그런다는데 이제 자리 챙길 것도 없으니까 갈라서세요. 저는 새누리당 근처에 죽을 때까지 갈 일도 없습니다. 그냥 갈라서 가지고 알아서들 하세요. 이 많은 짓거리입니까? 내가 볼 때 이 당은요. 합의해서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기는 틀린 당입니다. 지금 빨리요. 해체하든지 갈라서든지 하고 시간이 많을 때 보수 진영은 내년 대선을 어떻게 할 건가를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누리당 더 이상 추태 보이지 말기를 바랍니다.